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9월 14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는 모처럼 개인 소형 번호판 시세가 변동이 있다면서요? 예, 개인 소형이 바닥에 있는 개인 소형 면허권이 많이 소진돼 가지고 요즘 보유 대수가 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랐어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1.5톤 이하, 1.5톤 초과, 16톤 이하 이거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이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설명드리는데 1.5톤 이하라는 것은 1.5톤 이하 밑으로 다 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 소형 1.5톤 이하 전주 대비 50만원이 상승한 2,9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800만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5톤 위라는 얘기죠. 1.5톤 초과 16톤 이하 밑에라는 얘기고 1.5톤 초과 16톤 이하 개인 중형은 전주와 동일하게 2,6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16톤 이상이란 얘기예요. 16톤 초과 3,4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애라는 5,500만원, 5톤 덤프는 3,600만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소형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개인 소형이 그동안 경기가 둔화되면서 팔려고 내는 매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매물이 거의 다 소진됐다는 얘기예요. 다 팔리고 신규 매물 유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며칠 지나면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까 추석이 지나야 다시 매물이 원활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대표님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경기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운수업 쪽에서는 새 정부 들어선 거고 별변 차이가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동량이 좀 늘어야 되는데 물동량이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예. 주로 이제 물동량이라면 수출 물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출 물량도 있지만은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 모든 물동량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건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물동량이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나 제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제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물동량이 좀 적은 거죠. 예. 대표님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역시 개인 소형은 2,950선을 유지할 것 같고요. 나머지 매물은 큰 틀의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개인 중형이 매물이 좀 요즘 또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개인 중형은 좀 소폭 하락할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예, 저희한테 지금 융바디를 사가신 지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58년생이세요. 이분은 융바디를 사가지고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일은 좀 하세요? 전화했더만 굉장히 이분은 싱글벙글 하시더라고. 진작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놀았다. 일을 하다 보니까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돈벌이도 되고 그래서 얼마 정도 일을 해서 얼마 정도 돈을 버세요? 그랬더만은 보통 아침 새벽 5시경에 나와가지고 오후 6시, 7시까지 평균적으로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머리를 잘 몰라가지고 쉽게 말해서 맞고 뽑는 형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신다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을 시작해서 큰 돈벌이를 떠나서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굉장히 만족해 계시더라고. 이런 분도 좀 계시더라고. 예. 윙바디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그거 한번 소개하고 그 용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화물 관심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도 한참 얘기하다가 이상한 게 뭐냐면 윙바디하고 탑차를 헷갈려가지고 계속 윙바디를 탑차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대표님 좀 용어 구별 좀 해주십시오. 이분도 처음에 사러 오셨을 때 탑차로 알고 오셨는데 탑차 개념하고 윙바디 개념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탑차란 것은 삼면이 다 개방되는 게 아니고 옆문 한쪽과 뒷문만 개방되고 박스형으로 해서 막힌 차량이 탑차죠. 그리고 탑차는 정탑이 있고 하이탑이 있고
지하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구조에 맞춰 있는 건 저상탑이 있고 정탑이 있고 하이탑이 있고 세 종류로 분리되고요. 윙바디란 건 말 그대로 3면이 개방되고 날개 형태로 문이 열려가지고 지게차로 상하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윙바디예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용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용도만 알면 쉽게 판별이 날 거예요. 네. 예. 저도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윙바디인데 자꾸 탑차라 그러는 거예요. 예. 윙이란 건 말 그대로 날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물건을 실을 때는 날개를 열고 지게차로 상하차 할 수 있고 물건을 다 실었을 때는 날개를 내리고 그래서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난 방지나 비 왔을 때 최고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윙바디를 많이 선호합니다. 예. 요즘 어떻게 개인 소형은 좀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네, 개인 소형은 일주일에 보통 7대, 8대가 꾸준히 들었다 나갔다 해요. 개인 소형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좀 나갔던 중형이 요즘은 다시 주춤해졌어요. 새 차로 바꾸는 이유는 없고 기존에 지입사 번호판을 쓰던 분들이 갈아탔는데 요즘은 그것도 좀 뜸해졌어요. 예. 개인 중형은 아무래도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대표님 오늘은 바로 화물차 갓길 주차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가지고 도로 위 안전과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생존권이라는 이런 가치가 걸려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고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차고지 개념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주차장에 딱 갖다 차를 대고 그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아라 하는 차고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차고지 주차장 면적을 사가지고 집어넣는 게 차고지예요. 그런데 차고지 개념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2톤차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차고지를 사가지고 갱신을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차고지 주차장을 끊어서 계속 갱신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돈이 자꾸 나가는데 이거 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큰 차들은 될 수 있는 차고지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대형차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면도로 차들이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에다 갖다 주차를 시키는데 그것도 이면도로에 주차시키면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주박차 딱지를 떼게 되면은 한 20만 원 정도 과징금이 나가는데 10억에는 한 달에 4번, 5번씩 이면도로에 주차시킨 사람들 주박차 딱지를 띄는데 이거 시설을 차고지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러면 어디다 갖다 대냐 이거죠. 차고지 확보도 안 해주고 단속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 이면 도로에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면은 될 수 있는데 시간제로 해서 되면 가능한데 그것도 막아놓고 그러면 이 차를 어디다 갖다 대라는 얘기인지 그것도 좀 그래요. 우리나라 법 자체가 지금 이면 도로에다가 시간제로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해가지고 차가 되게 되면은 얼마든지 해결이 되는데 이건 허용을 안 하고 공영 차고지에다 다 갖다 대라고 하는데 공영 차고지 면적이 그만큼 있냐고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기사님들 2번, 3번 죽이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요. 먼저 안전적인 측면에서 화물차 갓길 주차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갓길에 주차하다 보면은 과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그 확인을 못하고 갖다 사고 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사고 방지 가능하다고요. 이면 주차장에 이면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은 가로등만 제대로 설치해 놓으면은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면 도로에 아무 깜깜한 도로에 갔다가 이면 도로 차를 세우는데 깜깜한 도로에서 사고 나는 율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큰 도로에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면 도로에서 사고 나는 거지 차 주차시켜갖고 이면 도로에서 사고 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너무나 과잉 단속을 하는 거죠. 네. 얼마든지 이면 도로를 활용해갖고 시간제로 해가지고 이면 도로에다가 가로등만 크게 환하게 밝혀지면 절대 이면 도로 사고 안 납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제 견해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운동 경기만 있을 때 그 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이걸 왜 화물차 기사님들한테 오픈을 안 시키느냐 이거죠.
얼마든지 경기 없는 날은 저녁에 갖다 차를 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이것도 그만큼 주차장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설은 확보를 안 해주고 개방을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단속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지금 얼마든지 관공서 주차장이나 종합운동장 이런 주차장만 활용해줘도 어느 정도 많이 화물 대형 차량들 많이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요. 인천만 해도 종합경기장이 큰 게 많은데 이거 저녁에 되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걸 왜 화물차 활용을 못하게 하냐고요. 시간제로 해가지고 갖다 대고 몇 시 안에 빼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화물차 하시는 분 늦게까지 갖다 대는 분 없어요. 일찍 나가서 일 나가기 때문에 시간을 둬가지고 일반 운동장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거는 전혀 진행을 안 하고 단속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그 갓길 주차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갓길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공영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인가는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기사분님들이 24시간 끌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린벨트 지역에 아파트 지는 거에는 수익이 관련이 되니까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아파트는 수도 없이 많이 짓잖아요. 그렇지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공영 주차장 짓는 거 보셨냐고요.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죠. 수익사업이 되는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거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과감히 하는지, 그렇지만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수익 타산이 좀 적게 나오니까 그런 것을 시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어디 곳인가는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이면도로도 안 된다, 공영주차장도 안 된다 그러면은 24시간 끌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디가는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주박자 딱지 띄고 오면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고 몰아붙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충분한 화물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리 밑에도 차를 못 대게 했어요. 옛날에는 다리 밑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어갖고 차를 다 갖다 댈 수 있었는데 화재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 공영주차장 다리 밑에 있는 것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경비를 두든지 관리인을 둬가지고 다리 밑에도 충분히 차 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불 한 번 넣었다고 그 댁에 못 오게 되면은 어느 쪽이 이익이 되고 어느 쪽이 손실이 되는지 이해 득실도 제대로 못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법은 뜯어 고치고 그린벨트를 완화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님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계도와 단속보다 장기적인 그런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화물차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있는 시설만 활용을 잘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있는 시설도 활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1년 내도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야간 시간에는 얼마든지 큰 차들 댈 수 있게끔 허락해 주란 얘기죠. 그리고 시간을 더 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뺄 수 있게 되면 기사님들이 그거는 안 하겠냐고 다 하지. 그러니까 너무나 행정이라는 게 일방적인 거죠. 예, 화물차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불이익만 주는 거죠. 예. 생활에서 편리함은 있는데 큰 화물차가 내 집 근처에 오는 건 싫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네 아파트값 오고 무슨 관계련이 있다고 주변에 좀 되면 그걸 묵인해줘야지. 그걸 민원을 집어넣고 민원 집어넣으니까 구청에서도 또 단속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예.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안전과 생존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데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반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가지고 일정 지역을 주박차 할 수 있게끔 야간에는 허용을 하는 게 공영주차장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이면도로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주고 이면도로 주차장이 어두워가지고 사고가 난다면은
가로등 설치해가지고 이면 주차하면은 사고 예방되고 범죄 예방도 되니까 이면 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면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9월 14일입니다. 개인 소형이 모처럼 5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화물차 갓길 주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화물차 갓길 주차를 하면 지자체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이 단속보다는 조금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과 생존 이 딜레마를 정부가 좀 나서서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